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손녀 한나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날이면 집이 꼭 햇빛이 한 번 더 들어오는 것처럼 환해집니다. 그날도 한나의 가방에서 색연필이 굴러나와서 제가 스케치북을 주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케치북 맨 마지막 장을 펼친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작은 장 안에 적힌 글이 제 가슴을 오래전에 울렸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랑 약속을 만들었어요. 그 글씨체는 삐뚤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아래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부모님과 나누었던 우리 집 3대 비밀 약속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약속이었습니다. 누가 한나에게 이걸 이야기해 준 걸까요?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그 오래된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잠시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손녀 한나는 토요일마다 제 집에 놀러 옵니다. 딸과 사위가 맞벌이라 아이를 맡아주는 건 제게도 큰 기쁨입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 평범한 집 저희 가족은 늘 그런 중간쯤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한나는 가방을 아무데나 툭 던져놓고는 제품으로 안겨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그림 그려줄게. 그 말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저는 한나가 좋아하는 사과를 깎아주고 아이가 쓸 색연필을 정리했습니다. 한나는 식탁에 스케치북을 펼쳐두고 종알종알 떠들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작은 손, 가끔씩 제 손등을 스치고 가는 따뜻한 체온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 이런 손이었겠지. 스스로도 모르게 옛날 생각이 떠오르던 순간 한나가 색연필을 집으려다 서랍을 열어버렸습니다. 서랍이 꽉 차 있어서였을까요? 색연필통이 쏟아지듯 굴러나와 방바닥에 딱딱 부딪혔습니다. 한나가 당황해서 울먹이려 하기에 저는 얼른 다가가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한나야. 놀랐지? 할머니가 같이 치워줄게. 한나는 금방 코끝을 훌쩍이며 다시 미소를 짓더군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색연필을 하나씩 주워 담던 저는 마지막으로 굴러온 스케치북을 손에 들었습니다. 평소 한나가 들고 다니던 익숙한 표지였지만 그날따라 스케치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천천히 첫 장을 넘기자 한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장은 아직 보면 안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는데? 그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어. 저는 그 순간 아주 오래전 제 부모님이 제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약속은 마음에 남는 사람이 하는 거란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한나가 말한 약속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아이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더 익숙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제 눈치를 살피며 스케치북을 조심스레 빼앗아 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안 돼. 말은 귀엽지만 그 태도는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 우리 한나 비밀도 있다니 멋진데? 한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색연필을 다시 정리한 우리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한나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조용히 뜨개질을 했지요. 바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만 방 안에 흐를 만큼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니 한나가 저를 아주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슬플 때 있어? 갑작스런 질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사람인데 슬플 때 있지. 근데 한나 보면 다 괜찮아져. 한나는 그 말이 듣고 싶던 답이었던 듯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 한 장을 살짝 넘기더니 또 급히 덮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자꾸 마음에 밟혔습니다. 아이답지 않은 망설임, 어린 마음 속에 뭔가를 꼭꼭 숨겨두는 듯한 그 느낌. 한나야, 그 약속 할머니랑 관련된 거니? 제가 조심스레 묻자 한나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근데 아직은 안 돼. 그 말투가 꼭 무언가 준비 중인 아이 같았습니다. 선물이라도 감춰둔 듯한, 하지만 조금은 떨리고 있는 목소리.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물어보면 아이 마음의 문이 닫힐 것 같아 그저 손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 순간 한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흔들 수 있나요? 저는 아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한나가 스케치북에 어떤 약속을 적어두었든 그건 분명히 이 아이 마음속에서 오래 준비된 진심이라는 것을요. 한나가 돌아간 뒤 저는 식탁에 홀로 남아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가 남긴 작은 손자국 같은 따뜻함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엔 설명하기 힘든 묘한 찜찜함도 있었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자꾸 가슴에 걸렸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진지했고 무언가 꼭 이야기를 준비하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딸이 와서 한나를 데리고 갔지만 저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나 오늘 말 잘 듣죠? 딸의 평범한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스케치북 마지막 장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한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제 어린 시절의 비밀 약속이 어떻게 손녀에게까지 전해졌는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 약속은 제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켜줘야 한다. 우리 집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사소한 말처럼 느껴졌지만 살다 보니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단단한 힘이었는지 실감하게 됐지요. 하지만 그걸 손녀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스케치북을 떠올렸습니다. 한번 펼쳐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가 며칠 후 다시 온다고 했으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한나가 어제 할머니 집에서 뭘 잔뜩 준비했다는데 혹시 말 안 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비? 무슨 준비?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는데 할머니한테 보여주려고 그동안 혼자 뭘 만들었대요. 그 순간 저는 스케치북을 덮던 한나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수줍었지만 꼭 지키려는 사람처럼 단단했던 그 눈빛.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준비가 저와 관련된 것일까요? 저는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한나. 할머니, 나 내일 꼭 가도 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
한나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전해져서인지 가슴 한쪽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 아이 나이의 흔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제 스케치북을 감추던 모습과 겹치니 괜히 더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답을 보냈습니다. 그럼 뭐지? 할머니가 기다릴게.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도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대, 걱정,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진 듯 했습니다. 다음 날을 기다리며 집을 정리하다가 저는 문득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상자를 꺼내 보았습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간직해온 사진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남편과 마지막으로 갔던 소풍 사진 등이 무더기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한나를 떠올리니 이 아이가 우리 집 약속을 알고 있다면 그 생각이 다시 제 심장을 살짝 쥐어짰습니다. 그 약속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제 어머니와 단둘이 나눈 작은 비밀처럼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약속이 아닌 것이 될까봐 저는 평생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그걸 알고 있다니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딸이 말한 걸까 싶은 생각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내가 어릴 때 엄마랑 한 약속 한나에게 말한 적 있어? 딸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약속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딸의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누가 한나에게 그 약속을 알려준 걸까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데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엔 동글동글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꼭 봐요. 나 혼자 만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하트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이 모든 건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하지만 이상한 예감은 여전히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든 걸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훨씬 이른데도 저는 괜히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쿠션 정리를 반복했습니다. 할머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순수함일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속내가 있는 건지. 아침 햇살이 거실에 들어올 즈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같은 소리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쿵 하고 뛰던지요. 문을 열자 딸과 한나가 서 있었습니다. 한나는 벌써부터 눈이 반짝였고 가슴에 뭘 꼭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며 묻습니다. 엄마, 한나, 오늘도 많이 들떠 있던데 혹시 뭐 있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이가 뭘 준비했다니까 궁금해서. 딸은 웃으며 한나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일을 보러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봤던 바로 그 스케치북. 하지만 오늘 그 아이 얼굴엔 묘한 결의 같은 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아이를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자를 당겨주자 한나가 조그맣게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앞장부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색연필 자국이 곱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가족,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장면, 학교 가는 길, 공원에 앉아 있는 모습, 모두 평범한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림 한 장 한 장마다 나가 꼭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요. 한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다 내가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한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장. 어제 한나가 절대 보여주지 않던 페이지. 그리고 드디어 한나는 손을 멈추더니 스케치북을 천천히 뒤로 넘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봐도 돼.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지막 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다른 그림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칠해진 한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었고 제 옆에는 한나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약속, 내가 지킬게.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 그림치곤 너무 구체적이고 그 문장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했던 그 약속의 첫 문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한나야, 이 문장 어디서 본 거니? 한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순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할머니랑 하고 싶어서 쓰고 연습한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딱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연습했다? 저희 집 약속 문장을?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한나가 옆에서 스케치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슬퍼 보였어. 저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한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있는 날에는 걸을 때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른들도 놓치는 표정을 아이가 보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손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도 약속 만들어줬어. 할머니 슬프게 안 만들기. 할머니 웃게 해주기. 할머니 옆에 있기. 아이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도 약속해줘야 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약속하면 되니? 한나는 마지막 장 아래 작은 땅콩만 한 공간에 적은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혼자 두지 않기. 한나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쓰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혼자 두지 않기라는 말이 이렇게 절박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이의 손이 조그마하게 제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없는 날이 제일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복잡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없는 날이 제일 무서워. 아이의 떨리는 눈동자, 그 조그마한 손이 제 손을 꼭 붙잡던 순간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저는 한나를 놀라지 않게 하려고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왜 이 아이가 이런 불안함을 갖게 되었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나야,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제가 조심스레 묻자 한나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색연필을 굴렸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자꾸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딸과 사위는 맞벌이로 바쁘고 한나는 학교와 학원으로 일정이 꽉 차 있으니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혼자다. 아이가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콕 건드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한나가 오면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집이 너무 조용해. 아이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 조용함은 제겐 익숙한 고요였지만 아이에게는 외로움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때 한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 만들었어. 할머니 혼자 두지 않기. 아이의 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결심 같았습니다. 저는 왜 한나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나야, 혹시 누가 그런 걸 말했어? 한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말했어. 내가 생각했어. 그 말투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란 어떤 마음이 이제야 모양을 드러낸 것처럼요. 그때 한나는 제 손등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문질렀습니다. 할머니 손 요즘 조금 차가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손끝이 예전보다 차가워졌고 관절도 가끔씩 욱신했지만 아이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픈 거 아니지? 한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드니까 조금 그런 거야. 하지만 한나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서웠어. 할머니 손이 차가워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제 손을 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모습은 오래도록 제 마음을 눌러왔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마른 듯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것도 사실이고 요즘 들어 숨이 조금 가빠지는 날도 가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변화들을 이 어린아이가 다 보고 있었다니. 저는 그 사실이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픈데 말 안 한 건 아니지? 한나가 다시 묻자 저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한나가 걱정하니까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러자 한나는 제 손바닥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이 손은 따뜻하고 작았지만 그 온기는 이상하게도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나 없으면 많이 외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한나야,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 왜냐면 제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한나가 조용히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글씨만 적혀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울지 않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제게 해줬던 두 번째 약속의 문장이었습니다. 절대 혼자 울지 말라는 힘들면 말하고
주변을 믿으라는 어머니의 다정한 당부. 그 말을 저는 평생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손녀에게 말해준 적은 없습니다. 한나는 제 얼굴을 살피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울면 안 됐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울면 내가 더 슬퍼져. 저는 한나의 말이 너무 따뜻해서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른보다 섬세했고 제가 내색하지 않은 감정까지 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가끔 눈이 빨개져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피곤한 날이면 눈이 쉽게 충혈되곤 했는데 그걸 울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한나가 제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할머니 슬프면 나한테 꼭 말해줘. 그 순간 저는 아이가 만든 약속들이 결국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진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나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한나는 그제야 안도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오래전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약속은 마음을 지켜주는 거란다. 그 말이 오늘따라 참 크게 들렸습니다.